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단입니다. 자, 오늘 기업은행 자소서 1번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원 동기가 굉장히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 왜 이렇게 지원 동기가 안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써도 답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원 동기라는 거는 한순간에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첫 자소서를 쓰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꾸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영상 위에 금융권 취업 3단계에 대한 것들을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추석 연휴지만 제가 지금 너무 뒤늦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은행 자소서든 일반 기업 자소서든 어떻게든 문항이 구성되면요, 그 문항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1부터 100까지를 고르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는 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 5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쭉 러프하게. 자, 오늘은 일단 1번 문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구성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번 문항이 뭐예요? IBK에 지원한 동기를 본인이 갖춘 역량과 경험을 통해 기술하고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분야와 계획을 작성해라. 와, 너무 많어. 이게 지원 동기인데 거기에 역량을 포함해야 되고 거기에 입사 후 포부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문항에 이 1200자 안에 이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항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평이하게 작성해요. 그 평이하다는 말은 남들과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원 동기, 갖춘 역량, 경험, 그 다음에 포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오늘 1번 문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2번 문항 보세요.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했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다. 그리고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라. 야, 이게 창의성에 관련된 문항이죠. 세 번째, 팀워크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소통. 네 번째,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 신기술. 자, 여러분 구성을 보시면요, 딱 보시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가 표시가 돼야 되냐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1번하고 5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 금융권 취업 준비를 여지껏 해왔던 친구들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변별력이 갈리는 문항이 저는 1번하고 5번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럼 비전공자는 이런 것들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1번하고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 은행의 자소서, 타 증권사, 타 금융권의 자소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문항들이 있는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날 거고, 면접 때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갖고 있는 로열티로 분명히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서류 심사, 즉 자소서부터 우리가 계획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열티, 이거는 이제 로열티에 대한 문항이죠. 로열티. 그리고 창의성. 뭐 창의성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창의성이 얼마냐, 뭐 대단하냐, 그런 문항이 아니에요. 이건 2번 문항 때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행 계속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항상적으로 해요. 그 어떠한 은행보다 기업은행은 팀워크는 약간 끈끈하다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워크를 위한 바람직한 소통 방법의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약간 기업은행이 지금 예능과 달랐던 문항 중에 하나가 요런 거. 현재의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은행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업도 잘해야 되고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심에는 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하더라 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항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듯이 5번 문항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지금 은행 산업은요 굉장히 급해요. 뭐가 급하냐? 비대면 산업으로 앞으로 확장시켜야 되고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디어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현직에 있는 사람들 바빠요, 여러분. 바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같은 MZ세대들한테 언제씩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 이제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엄청 욕을 먹었던 케이스인데 그건 너무 대놓고 너무 그 딥한 거를 물어본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항이에요. 좋은 문항. 왜? 우리 기업은행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은행 산업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고 아이디어를 또 갖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과 5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소서 우선순위에 요 1번, 5번의 문항을 좀 더 깊숙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뭐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비전공자거나 아직도 금융 취업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한 강의 핵심 엑기스를 요약해서 이 클래스에서는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이 다음에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왜 내가 은행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역량을 강조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뭐 아무튼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넣어놨으니까요. 요 링크 뭐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요. 자 우선순위 한번 볼게요. 우선순위는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1번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나 금융권 취업을 좀 준비했어. 그리고 나 약간 경력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1번과 5번의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 거예요. 왜? 아까 지원 동기, 입사 포부, 본인 역량을 여지껏 계속 만들어 왔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포장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전공자나 지금 시작한 학생들보다 저는 유리할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자소서가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트렌드가 많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지원자로서 어떻게 은행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매식경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사만 읽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번과 5번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고 2, 3, 4번은요. 변별력이 크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의성, 그 다음에 3번이 뭐였죠? 팀워크, 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나를 표현하기. 이게 글로 쓰면은 뭐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뭐 한 다섯 여섯 명 엄청 잘 작성이 됐고 좀 나머지는 변별력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금융권을 좀 준비하거나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에서 차별화를 완벽하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2, 3, 4번은 평이하게 작성해도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본인만의 툴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 그러면 난 준비도 안 하고 비전공자고 나 지금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4번 나를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은행 취업을 준비 안 했다가 뭐 갑자기 지원한 분들은 지원 동기 대부분 애매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겠지만 나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3번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요 뭐야 최신 트렌드 1번, 5번, 그 다음에 2번 순으로 작성을 해보는 게 저는 조금 어떨까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변별력이 지금 4번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은행업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성, 조직적 측면, 나의 가치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1번이나 5번 생각 안 했으면 나를 변별력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 4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나라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팀워크, 나는 조직적 인재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강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5번 최대한 여러분들이 서칭하고 제 매식경 한 10개만 보면은 이 트렌드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든 컨트롤 CV 짜집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내서 마지막으로 창의성 2번 문항을 완성하면 어떨까? 제가 되게 고민인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 자 볼게요. 지원한 동기를 본인이 갖춘 역량과 경험을 통해 기술하고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분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자, 뭐 어떻게 쓰세요.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항상 했듯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이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조에 계속 나를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러프하게 들어보세요. 자, 이 문항의 목적은 뭐예요? 은행 취업에 도전하는 취준생 너무 많어. 적어도 기업은행 지원하는 취준생이라면 그래도 본인만의 동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업은행을 일단 그런 사람부터 좀 뽑고 싶어. 제발 맹목적으로 지원은 하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지원 동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차별화를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원 동기 작성시 유의사항은 뭐냐? 대부분 취준생들의 지원 동기를 가장 힘들어해요. 왜? 사실 없으니까.
여러분, 연봉 높고 복지 좋고 정년 길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은행보다 영어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 자, 지원 동기는요, 그냥 그런 문항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지원 동기하고 입사업 포부예요. 이거는 은행 취업뿐만 아니라 어떤 취업에도 적용되는 공통된 원리예요. 뭐 트렌드가 바뀌어서 자소서 문항이 변환된다고요? 절대요. 어떠한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자기 기업의 로열티를 갖고 있고 자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요, 그냥 그런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면접 때 나를 정말 차별화시켜줄 수 있는 문항이구나, 이 무기구나,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지원 동기를 찾는 방법은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진짜 고민이다, 아직까지 못 찾았다, 이렇게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인성적인 거, 그 다음에 나만의 이유로 지원 동기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나의 어떠한 이유예요. 내가 기업은행을 예를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셔. 그런데 어떠한 일이 갑자기 뭐 발생됐어. 코로나도 터지고 뭐 그랬는데 다른 은행들은 다 대출을 안 해주는데 기업은행에서 이러한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걸로 다른 은행보다 우대금리도 좋고 뭐 굉장히 좋은 것들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회사도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 집도 그래서 기업은행의 도움으로 인해서 잘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만의 이유라고, 내 이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타원행보다 진짜 기업은행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러한 인성적 이유나 나만의 이유가 지원 동기가 되는데 정말 이게 있다면 좋은데 대부분 취준생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경험적 요소로 만들어내는 지원 동기. 이 경험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그리고 어떠한 나만의 경험을 했거나 대외 활동을 했거나 공모전을 했거나 뭐 졸업한 학과가 연결되거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내가 기업은행에 입행해야 되는 이유,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명분을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경험적 요소로 만들어내는 게 비단 은행에서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은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뭔가요? 서비스 직군이죠, 은행은. 그리고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금융적인 지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꼼꼼함이나 이러한 다른 직무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그 뭐야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경험적 요소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왜? 고객을 서비스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경험적 요소라고 하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이걸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치킨 배달 알바도 해봤어. 아니면 치킨집 매장에서도 일을 해봤어. 그리고 화장품 코너에서 일을 해봤어. 이게 다 서비스적인 요소잖아요. 그 경험적 요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금융권이면 더 좋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외 활동에 참석했던 어떤 경험적 요소로 끌어가도 되고 공모전, 그다음에 내가 졸업한 학과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엮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거에 대한 세세한 예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은 못 해드리고요. 실시간 라이브 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이슈, 산업, 직무 이슈로 만들어간 지원 동기. 제가 그러니까 1번, 2번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매식경을 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그래도 모른다고 한다면 산업이나 직무, 회사 이슈 알고 그 강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필하라. 그래서 꾸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산업 이슈 파악을 하고 각 기업이 못하는 것보다 강점을 더 강하게 던지는 전략, 그런 것들을 구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지원 동기 찾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3번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매식경 위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지껏 매식경을 안 본 친구들은 매식경 보시면서 이러한 이슈라든가 내용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문항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뭐다? 지원 동기와 본인의 역량, 경험, 입행 후 포부, 이 세 가지입니다. 엉뚱한 말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자소서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 본인의 사례를 구구절절하게 너무 많이 드러나. 제가 스마트 자소서를 항상 강조하는데 S, 상황에 대한 얘기를 엄청 들어놓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내가 뭐 엄청나게 뭔가를 했다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 지원 동기도 안 들어가 있어, 이평 포부도 안 들어가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만 나열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키워드 반드시 들어갈 때 키워드 이 세 개라니까요.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작성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얘기한 게 지금 제가 이거 노컷으로 가거든요. 원래 제가 뭐 노컷이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끊기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자,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막 지금 보니까 막 5개 정도를 나열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갖춘 역량 경험 한두 가지 딱 선정해서요. 그거를 지원 동기와 매칭시키면 된다. 그리고 입행후 포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입사후 포부잖아요. 입사후 포부. 이 입사후 포부에 여기 보시면 절반 이상은 엉뚱한 얘기 작성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많은 학생들이 자꾸 은행 취업해서 공부하겠다는 내용을 자꾸 작성해요. 자격증을 따겠다. 여러분, 조직은 여러분 공부시켜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목표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시키라고 한 게 목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어느 정도 직무랑 산업을 알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두리뭉실한 것만 알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겠다, 영업 잘하겠다, 10년 후에 관리자 되겠다.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요. 어떠한 관리자가 될 건데 어떠한 기업금융 담당자가 될 건데 법인 고객 몇 명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될 거야. 어떠한 금융상품 전문가 될 거야. 이러한 조금 어떠한 그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정말로 모르겠다. 그러면 이평호 포부를 모르겠다고 하면 뭘 봐야 된다? 기업은행 조직도부터 보세요. 조직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꼭 보시면서 이평호 포부 이거 진짜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꼭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1번 영상 핵심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예전에 제가 기업은행 그 기업 분석 영상 올린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 자료들 거기 나온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좀 여러분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분 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길어져서요. 아무쪼록 영상 잘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